무슨 장점이 뭐가 있어요? 어, 일단 제일 큰 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안정성 아닐까, 안정성.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길게 하잖아.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되기 전에도 임상 교수, 임상 조교수, 임상 부교수 이게 점점 계약 기간이 늘어나잖아. 저희야 알잖아요. 이제 이게 임상 교수가 뭐고 진료 교수가 뭐고 전임이 뭐고 이건데 생각해보면 저도 학생 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지. 몰랐고 몰랐지. 이것도 설명하는 걸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네.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교수 찬성적 패널인 거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 정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현재 교수 임용 시스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줬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논문만 잘 쓰는 논문 기계가 그러면 훌륭한 교수인가? 그럼 진짜 훌륭한 교수라는 건 뭔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근데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알고 있어요. 누가 진짜 훌륭한 교수님인지.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모셔봤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모셔봤었고. 근데 저는 생각이 교육, 연구, 진료가 하나의 어떤 톱니바퀴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 이렇게 슈퍼브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상적이란 얘기는 맞아요. 이상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결국 연구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자기의 프랙티스 수준을 높이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프랙티스를 잘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잘하면서 그거보다 더 나았고 좋고 편하고 덜 아픈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또 딴 데서 가서 학교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프랙티스 수준도 높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가르쳐 주고 이게 서로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이상적으로 세 개가 다 굴러가야 결국은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 좋은 교수이고 좋은 학자이고 좋은 교육자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프랙티스를 또 이상적으로는 열심히 할 거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얘들이 있죠. 저희 뭐 큰 병원이나 대형 병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받는 교수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비난은 비난인 거고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어때야 되는가 교수가라고 한다면 그 세 가지 톱니바퀴를 잘 굴리면 아까 말한 안정성, 직업적 안정성도 찾아오고 직업적 보람도 찾아오고 그리고 삶이 좀 지루하지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자기 프랙티스 수준을 계속 높이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라는 직업의 장점을 좀 이렇게 디펜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교수는 사실 생각해보면 계속 배우는 걸 즐기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남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닥터스쿨 시작할 때 그 슬로건 같은 게 있거든요. 전주기잖아요. 전주기. 전주기. 네, 일생을 걸쳐서 의사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우리도 이제 다 40대가 됐지만 그렇다고 다 완성이 됐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싶고 저도 필요한 게 있으면 배우러 다니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형태성 강의 열어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이고 필요한 자세인 것 같긴 해요. 그냥 교수니까 뭔가 뭐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에 좋아서 막 마냥 좋아서 쫓아 사는 친구들보다는 만약에 어떤 지금 예과생이나 본과생들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그런 캐릭터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앞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거는 본인만이 알 거거든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를테면 학교에 남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너무 쉽잖아.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아까 재환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의 어떤 이상인데 연구 진료 교육이 딱 잘 맞아 떨어지고 정말 좋은 교수를 만들어내는 조건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판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외과 의사 생각이 있는데 내가 손재주가 좋을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너희가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개원과 뭐 신사동에서 피부과를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종합병원 폐이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대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런 거를 그쪽으로 더 편향돼 있다는 걸 깨닫는 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학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과생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지? 제 생각에는 그 실제로 가서 보고 경험하는 거, 로컬 의원에 가서 뭐 일주일이든 뭐 열흘이든 가서 붙어서 24시간 옆에 그 선배 의사들 옆에서 서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과생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 대상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예과생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사실은 그냥 의사가 되고 싶다 이 생각만 있고 아직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그냥 무작정 실제로 가서 보는 거죠. 하루 종일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하고 이렇게 하고 이를테면 뭐 저녁 먹는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개원이의 삶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전공의들이 새로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뭐 그 전공의 수련을 뭐 개원가에 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많다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은 건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전공의들도 개원가 돈 많이 번다 뭐 외제차 이런 얘기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라는 거죠. 실제로 가서 어떤 건지. 그러면은 아까 준서 형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또는 나는 아카데미가 좋겠어. 나는 그냥 대학 교수 쪽이 될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굉장히 진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진로 탐색 같은 수업이 생겼나요? 의과대학에? 저희 때는 없었잖아요, 사실. 요즘은 좀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희도 개원가가 좋은 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실습 때 저희 나가서 보긴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그때 보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알고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과별로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외과 같은 경우 사실 개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습을 공부하는 게 좋은 거보다 사실 환자 보고 수술하는 게 좋은 친구들이 외과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외과를 계속하고 하려면 결국 대학병원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 대학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에 가려면 결국 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걸 하다 보니 이 재주가 있으면 생존에 유리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학원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대학원도 난 대학원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교수가 되려면은 그것도 있어요. 교수가 되려면 기본 임용 조건이 맞아요. 뭐 석사 이상을 맞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대학원 안 가야지 생각하다가 결국 선배들이 다 따라서 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지. 임용 조건이 있다 보니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도 아무도 안 알려주지 사실. 대학원도 사실 그냥 거의 네. 루틴으로 했다 뿐이지 뭐 누군가가 나는 교수를 해야지 이 생각으로 하진 않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늦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학위가 없으니까 준비하기도 하지만 일찍 시작하는 사람 중에는 그냥 멋 모르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선배들이 하니까. 대학 그죠. 뭐딴 얘기는 저희는 여기는 대학원 정할 때 지도 교수님 정할 때 뭐 저희는 분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지도 교수님 정하는 게 분과를 정하는 거여서 그래서 저희 외과만 네, 저희 닥터스쿨은 의사의 전주기 교육 플랫폼을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대생에게 필요한 정보, 뭐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 뭐 개원이 다 망라하는 그런 의사들의 전체 단계를 다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의견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의사의 심장